네, 오늘은 다시 코스피 쪽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상승세인데요.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영 부장님의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중일 갈등 수혜주 동진 세미캠, 먹거리 확대를 꿈꾸는 꾀하는 현대 로템입니다. 먼저 동진 세미캠 반도체 소재 쪽이잖아요. 근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혜주라는 그 팩트 체크부터 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조만간 그렇게 가까워지기 좀 힘든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 가수가 콘서트 중에 네. 조명이 다 꺼지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히토류 이야기는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일본이 중국 대상으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수출 관련된 통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약간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점유율은 70% 정도 순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IT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 부품으로 듭니다. 과거에 이제 국내 정치학으로 봤을 때에도 일본과의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국산화, 소재 국산화 이슈가 굉장히 그렇죠. 이슈가 됐는데, 이 중국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이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국산화하기는 좀 쉽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동진 세미캠과 어제 SNS텍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게 일단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주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승계나 이런 것도 좀 진행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좀 폐쇄적이었던 기업 공개 활동이라든지 IR 이런 활동들이 조금은 이제 좀 활발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25년 주당 배당금을 또 600원으로 확대하면서 승계 이후에 이제 다음 자녀가 일단 여기에 대한 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모습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23년 주당 배당금이 120원, 그리고 24년 200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승계 관련된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대폭 또 올리는 작업도 되고 있어서 600원 정도로 아마 주당 배당금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동진 이노캠이라고 해서 발포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되면은 결국은 자사주 소각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가에 대한 상방 요인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장가의 오해도 아마 상속 절차 완료를 통해서 해소하는 중으로 볼 수 있겠고, 더욱더 주가에 대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관련된 변화를 단행하면서 지배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중국 법인 지분을 매각하고, 두 번째 발포제 사업 부분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중국 법인의 실적이 아마 3분기에 중단 영업 손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됐고요. 발포제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은 추가적으로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적 분할 디스카운트 핵심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부가 자회사를 리스트할 때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물적 분할되는 사업부는 그렇게 아주 높은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된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3분기 실적이나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조했었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변수를 제외하면 사실 고부가 가치 소재 비중 확대라는 이익의 질적 개선도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은 충분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 침투와 시장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제품군인 포토레지스트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 절연막 중에 특히 포토레지스트 부분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일본의 경쟁 격화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 수혜가 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EUV 제품 비중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HBM 관련된 슬러리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성을 충분히 답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성 향상이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신규 팹의 본격적인 양상 시작에 맞추어서 물량 공급도 아마 물량 측면에서도 증가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 아마 우상향 그림은 여전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점쳐지는 종목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이 소재 쪽에서 좋은 기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제 IR이나 이런 게 좀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상속 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로 변화를 꿈꾸는군요. 물적 분할도 하고 변화는 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중국 중일 관계 그 수혜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상의 어떤 변화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요. 이제 어제 급등에 따른 오늘 좀 조정입니다. 다음은 현대 로템인데요.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네. 약하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봐야 됩니까? 네. 그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이제 방산주가 좀 조정을 확실히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뭐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권사들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결국은 이 성장 확대가 이제 완전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그런 것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외국계 증권사도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안정적인 실적과 커지는 수출 기대감을 기본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지금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지금 방산업종 가운데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회사가 현대 로템이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계속 나오는 종목이 현대 로템인데요. 3분기 뭐 실적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됐다 보는 상황이고 26년부터 K2 전차 수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이라크하고 루마니아 그다음에 페루 등의 국가와 K2 전차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폴란드의 K2 전차 잔여 물량 640대 중에 일부에 대한 계약 논의가 아마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수출 물량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 슬롯 확보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이 거지고 있는데 계약 체결이 완료된 폴란드 2차 생산 일정을 지금 좀 앞당기면서 나머지 캐파에 대한 룸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26년 80대 이상의 폴란드 K2 전차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6년 영업이익이 약 1조 4,200억에서 1조 4,300억까지 나올 걸로 봐서 올해 대비로도 35%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OPM 마진율은 19.4%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 목표 PER 같은 경우에 유럽 방산업체가 27년 기준 PER 평균이 한 30배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한 25배 정도 수준의 아마 밸류에이션을 준다 하더라도 유럽 방산업체 대비 조금 낮은 할인율을 좀 준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 이상 지금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7년 기준 PER이 19배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지 않고요. 유럽 대비 피어 대비 평균 PBR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EPS 연평균 성장률이 현대로템이 30.7%로 굉장히 높은 반면 유럽 쪽의 방산업체들이 평균 그 성장률이 20%대거든요. 그러면 성장률 EPS가 훨씬 더 높은데 할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줘서 밸류를 주더라도 30만 원대 이상의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아마 비중 확대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고점에서 30% 조정받았으니까 사실 꽤 많이 그죠? 네. 이제 약간 조정의 양상은 벗어난 큰 흐름인데 실적으로 결국 접근하면 방산주는 지금 기회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고요. 박근영 부장님도 같은 시각으로 현대 로템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비교 분석해봤고요. 다음 시황 관련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엔캐리 청산 우려 또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시장도 이제 며칠 코스닥이 강하다가 다시 오늘은 코스피 쪽이 강해서 참 헷갈립니다. 포트폴리오 시장 전략 좀 주시겠어요? 네, 뭐 어제까지는 금요일과 더불어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죠. 그렇죠. 아마 예. 12월 10일 정도에 150조 정도의 국민성장펀드가 12월 10일 정도 아마 설정 관련된 일정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때 전후로 해서 아마 코스닥 시장 관련된 이슈가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시장은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되고 나면 연초 효과라든지 1분기 때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올해 상승률이 워낙 이제 저점 바닥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너무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 맞추기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 상쟁펀드,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 관련된 정부 지원책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이제는 키 맞추기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큰 섹터 특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두 번째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엔터 이런 쪽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큰 섹터 중심으로 주가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2차 전지 반등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이제 논리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고 두 번째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물과 10년물 일본의 국채 금리가 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
10년물 국채 금리가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엔캐리 낮은 금리로 자금들이 미국이나 IT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다가 그것을 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그게 되돌아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부 좀 나오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관련된 지표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여기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싣고 있잖아요. 한 80%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그냥 비트코인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순자산 가치가 1배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지금 해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 주식을 공매도를 치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자관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빠지게 되고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공매도 치고 비트코인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수급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EPS 상향 조정이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PER이 국내 지수가 10.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배 미만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가 그렇게 겁낼 정도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AI 우려에 대한 어느 부분들이 이제 알파벳 이런 부분에서 GPU냐, TPU냐 우려가 있지만 양쪽이 다 성장하는 파이 자체가 커진 시장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도 오픈 AI와 엔비디아 진영이 급등을 했죠. 주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AI, 반도체 이쪽이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1월 효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2차 전지 이쪽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국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소 좀 변동성이 또 늘어난 시장 전략과 종목 이야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